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지난해 11월이었죠. 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이르면 1월, 그러니까 이번 달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늘 나토 외무장관 특별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주 서방과 러시아의 협상 등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은 현재 영하의 매서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은 눈 덮인 들판에서 연일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반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크림반도 병합과 돈바스 지역 내전 등으로 충돌했던 두 나라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문제를 놓고 다시 대립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국경이 맞닿아 있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자국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이어 동부 지역도 사실상 흡수하려고 한다며 서방의 개입을 요청하는 등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한 서방과 러시아의 협상이 잇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나토 외무장관들이 화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합니다. 이어 오는 10일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12일에는 러시아와 나토, 13일에는 러시아와 범유럽 차원의 안보협력체인 유럽안보협력기구 관계자들이 만납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0분 동안 전화 회담을 했습니다. 회담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made it clear to President Putin that if he makes any more moves and goes into Ukraine, we will have severe sanctions. 유럽연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의 긴장 고조로 유럽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당사자인 유럽연합이 관련 협상 테이블에서 빠져 있다며 미국과 러시아가 대화를 주도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대표는 지난 5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방문해 유럽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유럽인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렐 대표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There is no security in Europe without the security of Ukraine. And it is clear that any discussion on European security must include the European Union and Ukraine. 외교적 해법 찾기에 돌입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신욱 부산 외국어대학교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은 그 역사가 꽤 깊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움직임이 충돌의 가장 큰 원인인데 양국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크라이나를 사이에 두고 냉전을 방불케 하는 서방과 갈등 상황에 있는 푸틴 대통령에게는 이번 충돌은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대규모 병력을 직결시키고 벨라루스, 폴란드를 경계하는 야말 가스관을 15일째 잠궈 천연가스 가격을 30% 폭등시키는 등 러시아의 강점인 군사력과 에너지를 중심으로 대서방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서방에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가져올 파장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나토의 동진이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고 최소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로서는 러시아와의 결별과 이후로 통합은 평화와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는 안 좋은 기억들로 근 현대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930년대 스탈린의 대숙청이었고 우크라이나의 낙후도 철저히 농업 집단화를 추진한 스탈린 때문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나토와 EU 가입이 변경 농업국 우크라이나를 선진국으로 발전시킬 계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의 군사적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려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현재 신냉전이 시작된 시점에서 미국은 동쪽으로는 대만을 두고 중국과 대립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우크라이나를 두고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보다 대만이 미국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의 직접 충돌보다는 현상 유지 정책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 미국의 대표 전략인 윈윈 전략으로는 대만과 우크라이나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반러 감정이 대단하여 미국으로서는 무리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보다는 현상 유지가 유리합니다. 더구나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병합하기에 치러야 할 대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적당한 군사적 위기 고조가 러시아나 미국에게는 상호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하신 그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오늘 나토 외무장관 특별회의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러시아가 미국, 나토, 유럽 안보협력기구와 각각 협상을 이어가게 되는데 외교적 해법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1월 3일 미, 러, 중, 영, 푸 5대 핵 보유국들이 핵전쟁 방지와 군비 경쟁 금지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대만 등지에서 벌어질 미러, 미중 충돌 상황에서 핵전쟁을 배제하기 위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고 이 합의를 시작으로 미국과 서방, 중국과 러시아 간 외교적 해결책이 모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세 가지 러시아의 요구, 즉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당분간 보류되고 북유럽 국가들의 중립이 유지되고 그리고 러시아 내부 민주주의 문제 등 내정 간섭에 대한 중지 등을 미국과 서방이 들어주는 것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친서방 정권이 집권하고 있고 동부 지역은 러시아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군사적 모험보다는 서방과 러시아가 세력 균형을 이루는 현상 유지 정책이 미국과 러시아, 유럽 각국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신욱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러시아와 서방의 연쇄회담이 잇따라 잡혀있는 다음 주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긴장 국면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정보 당국의 전망대로 이번 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실제로 침공할지 아니면 극적으로 외교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색이었습니다.